백성은 개돼지입니다. 무식하여 가르쳐봐야 뭐합니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언어학 석학들이 모인 이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 모두의 시선이 단상을 향했습니다. 한글 수백 년간 과학성과 효율성의 정점으로 찬사받아온 그 문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빛을 발하려 합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의 학자들이 웅성거립니다. 한글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건가? 호기심과 도전의 눈빛이 교차합니다. 그 순간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마을 회관, 한글을 배우는 농민들의 모습. 한 사람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장은 순간 따뜻한 정적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글의 힘, 백성의 희망, 그리고 인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의 꿈, 평등과 지식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발표는 언어의 우수성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한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한글을 이토록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국제역사학과 교수 데이비드 윌슨입니다. 문자와 언어의 역사, 그 안에 담긴 문명의 본질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한글이라는 경이로운 문자가 어떻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며 세계를 감동시켰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컨퍼런스장은 세계 각국의 석학들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에 오르는 순간 수백 쌍의 눈이 저를 향하는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 발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저조차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한글의 이야기는 오늘 21세기 디지털 시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과 문화의 최전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힘입니다. 2020년 국제타자 대회에서 한글 사용자들은 영어 사용자들보다 평균 20% 빠른 입력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청중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지?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은 키보드 입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음절 단위의 모아쓰기 방식은 시각적 인지 속도를 높이죠. 한글 자판은 양손 사용 비율을 완벽히 균형 잡아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의 잠재력입니다. 한글의 규칙적인 문법과 명확한 형태소 분석은 기계 학습에 이상적입니다. 2023년 삼성전자 AI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글은 영어와 중국어에 비해 형태소 분석, 오류율이 15% 낮아 음성 인식과 자동 번역에서 뛰어난 정확도를 보입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설계한 한글은 오늘날 AI와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한글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핵심 기술입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현대적 활용성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디지털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을 소개해야겠습니다. 공병우 박사, 한글의 디지털 시대를 연 천재입니다. 1949년 그는 한글의 복잡한 음절 구조를 기계 입력에 최적화한 세벌식 타자기를 발명했습니다. 당시 일부 학자들은 한글 표기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병우 박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완벽한 문자다. 기계가 한글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기계를 바꿔야 한다. 저는 스크린에 세벌식 타자기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청중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공병우 박사의 혁신은 한글의 빠른 입력 속도와 디지털 활용성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의 세벌식 자판은 오늘날 한글의 디지털 성공을 가능케 한 씨앗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문자였습니다. 한글의 가치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2023년 한국문화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K-팝과 K-드라마의 글로벌 확산으로 지난 10년간 한국어 학습자가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대학에서 한국어 강의가 개설되고 한글은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문화적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한글로 쓴 팬레터를 든 K-팝 팬들, 한국 드라마 대사를 따라 쓰는 학생들의 모습에 청중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글의 국제적 인정은 현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세기 초 노벨문학상 수상자 펄벅은 한국을 방문한 후 한글에 깊이 감동받아 자신의 이름을 박진주로 짓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글은 모든 사람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다. 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평등을 실현하는 철학의 결정체다. 청중들의 눈에서 감동이 번졌습니다. 펄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대문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 극찬하며 한국의 문화적 업적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유네스코의 인정도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1997년 한국은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상하며 한글 기반 문해 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2023년 유네스코는 한글의 창제 정신을 기리며 이 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보고서를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문맹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가장 효과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다. 의는 세종대왕의 평등 철학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글은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지적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글의 뿌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글의 이야기는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 지식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모든 이가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자,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당시 조선의 학문적, 사회적 질서를 뒤흔드는 도전이었습니다. 유교를 바탕으로 한 한자 중심의 체계는 지배층의 권위를 상징했죠. 이 혁신에 가장 격렬히 반대한 이는 지편전 학자 최만리였습니다. 1444년 그는 세종대왕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언문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하시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운전하심이 천구에 뛰어나십니다. 하지만 신등의 좁은 소견으로는 한글이 퍼지면 한자가 도태되고 유교 경전을 이해하지 못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릴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논란 탄성이 흘렀습니다. 최만리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기존 질서를 위협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상소문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지식 독점과 계층 구조를 지키려는 엘리트들의 호소였죠. 더 충격적인 사건은 학자 정창손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 문장을 읊었습니다. 저나 지금껏 백성들이 문자를 모르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비루한 짓거리들을 해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천품은 교육으로 교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컨퍼런스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말은 유학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세종대왕의 응수를 전했습니다. 감히 어디서 과인의 백성을 능멸하느냐. 백성의 천품이 교화될 수 없다면 너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지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선가. 청중석에서 감탄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세종대왕의 이 분노는 백성의 존엄을 지키고 지식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최만리의 반대를 설득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는 최만리에게 백성의 지식 소외를 이야기하며 한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최만리는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에 감동받아 결국 반대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종대왕의 포용력을 보여줍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반대마저 품었습니다. 그의 백성 사랑은 학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세종실록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가뭄이 심해 백성들이 배고픔에 괴로워할 때면 스스로 반찬수를 줄이고 근신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염려한 나머지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몸져 누우셨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세종실록은 그가 가뭄 속에서 농사기술을 개선하고 관계시설을 확충하며 백성의 배고픔을 덜기 위해 고민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관리들에게 백성의 삶을 살피라 명하고 직접 농촌을 방문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정책을 내리는 군주가 아니라 백성 한 명 한 명의 삶을 가슴에 새긴 리더였습니다.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은 한글, 즉 훈민정음 창제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업적은 혼자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현전 학자들, 그의 뜻을 함께한 동반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인지는 집현전의 핵심 학자로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을 깊이 이해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그는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체계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의 지식 소외를 걱정하며 새 글자를 구상하자 정인지는 언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글자의 과학적 설계를 도왔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전하, 백성의 말소리를 담는 글자는 단순해야 합니다. 그들의 입과 귀에 익숙한 글자로 지식을 모두에게 열어야 합니다. 정인지의 이 말은 훈민정음의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을 알았기에 백성의 삶을 바꾸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헌신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숙주와 성산문은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로 한글 창제의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신숙주는 백성들의 실제 발음을 조사해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정밀화했고 성산문은 글자의 시각적 단순성을 위해 필획을 다듬었습니다. 이들은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에 감동받아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성산문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의 백성 사랑을 보니 우리의 학문은 백성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글은 그 첫걸음이었다. 청중석에서 감탄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이 젊은 학자들은 세종대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바쳤습니다. 최항은 백성의 언어를 직접 기록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명을 받아 조선 각지의 방언을 조사하며 한글이 모든 백성의 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세종실록은 최항이 백성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일상어를 기록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세종대왕에게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백성의 말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 마음은 하나입니다. 새 글자는 그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최항의 이 노력은 한글의 보편성을 높였습니다. 청중들은 그의 헌신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말년의 세종대왕은 시력을 거의 잃으셨습니다. 안질, 당시에는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글자를 보는 것도 힘드셨고 얼굴을 분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집현전 학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은 점점 어두워진다. 허나 백성의 어두운 삶을 밝힐 글자는 완성되어야 한다. 과인의 눈이 다 달아도 좋으니 이 글자는 반드시 세상에 나와야 하느니라. 청중석에서는 고요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눈을 감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력을 잃어가며도 자신의 고통보다 백성의 무지를 걱정한 이가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그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분이 만든 문자는 오늘날까지 수억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것이 한글입니다. 단지 효율적인 문자가 아닙니다. 바로 보지 못하는 눈으로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신념의 결정체입니다.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과 학자들의 헌신은 한글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1443년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1446년 마침내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습니다. 한글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글로 표현하지 못하니 이를 불쌍히 여겨 새 글자를 만들었다. 청중들은 이 문장의 깊은 의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가뭄 속 근심과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은 한글의 뿌리였습니다. 한글의 가치는 현대에도 이어집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후 한글의 간단한 구조는 문맹률을 70%에서 20% 이하로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를 한글의 기적이라 부르며 1997년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여했습니다. 2023년 한국문화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한류의 확산으로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가 300% 증가했습니다. 한글은 K-팝 팬들의 팬레터, 드라마 대사를 배우는 학생들의 노트 속에서 세종대왕의 사랑을 이어갑니다.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은 한글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은 인류의 지식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발표가 한창이던 중 도쿄대학의 야마모토 히로시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한글은 효율적인 문자일 수 있지만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한자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한자는 동아시아 문화의 뿌리입니다. 컨퍼런스장이 술렁였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응수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님, 한글은 단순한 효율성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종대왕의 철학과 백성에 대한 사랑이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발음기관과 천지인 철학을 결합한 과학적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청중들의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때 옥스퍼드 대학의 소피아 리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자의 가치는 역사의 길이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정보 전달의 효율성과 지식의 평등한 공유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한글은 이러한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소피아 교수의 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2018년 미국 외국어교육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어 한자 기초 문자 익히는데 약 2200시간, 일본어 히라가나 가타카나 약 1800시간, 한글 5시간, 청중석에서 5시간이라니 라는 탄성이 터졌습니다. 한글의 발음과 표기 일치도는 학습자가 즉시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게 합니다.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린 또 한 명의 인물은 미국인 교육자 호머 헐버트입니다. 1886년 한국에 도착한 그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그의 편지 한 장을 띄웠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쓰인 필체가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글은 내가 접한 문자 중 가장 뛰어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 학습의 용이성과 논리적 구조는 경이롭다. 띄어쓰기를 도입하면 한글은 세계적 문자로 우뚝 설 것이다. 청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졌습니다. 헐버트의 이 제안은 20세기 초 한글 띄어쓰기 표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글을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보았죠. 1906년 그의 저서 더 패싱 어브 코리어에서 그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 극찬했습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글은 언젠가 세계가 주목할 위대한 문화유산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닌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확신이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헐버트의 헌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예견은 오늘날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힘은 한국 현대사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을 때 한글은 재건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전쟁 직후 문맹률은 70%에 달했지만 한글의 간단한 학습 구조 덕분에 정부는 대규모 문해 교육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1960년대까지 문맹률은 20% 아래로 급감했고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글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백성들의 희망이었고 나라를 재건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글의 이야기는 인간의 가능성과 회복력을 증명하는 서사였습니다.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과 한글 창제의 유산은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저는 서울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 학생들과의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들은 한류의 물결을 타고 한국어를 배우러 온 젊은이들로 세종대왕 동상을 보며 그의 업적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광화문 광장의 생생한 풍경을 띄웠습니다. 동상 앞에서 한글로 쓴 노트를 들고 미소 짓는 학생들의 모습이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에서 온 에밀리는 K-팝 팬으로 한국어를 독학하며 한글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백성 사랑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고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문을 열어줬어요. 청중들은 에밀리의 진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인도에서 온 아비나쉬,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의 배고픔을 나누고 밤을 새워 그들을 걱정했다는 이야기에 충격받았어요. 만약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글 덕분에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청중석에서 감탄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출신의 소피아는 한글에 매료된 언어학 전공자입니다. 세종대왕 동상을 볼 때마다 그의 비전이 놀랍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 이상이에요. 백성에 대한 사랑, 평등에 대한 꿈이 담겨 있죠. 그가 없었다면 한국의 문화와 글로벌 영향력은 지금 같지 않았을 거예요. 청중들은 이 외국 학생들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백성에 대한 사랑에서 태어난 세종대왕의 유산이 동상 앞에 선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류에 이끌린 이 학생들은 한글을 통해 세종대왕의 사랑이 없었다면 결코 이토록 빛나지 않았을 한국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를 봅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인터뷰는 세종대왕의 유산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발표의 마지막, 저는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다시 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띤 동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백성의 배고픔을 함께 나누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문자를 창제했던 위대한 리더의 마음을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등, 지식,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철학입니다. 집현전 학자들의 땀과 백성의 희망, 그리고 세종대왕의 사랑이 담긴 인류의 보물입니다. 한국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문맹률을 낮춘 기적, 한류의 물결로 세계에 퍼진 한국 문화, 그리고 광화문에서 한글을 배우는 외국 학생들의 미소, 이 모든 것이 바로 한글의 힘 세종대왕의 비전입니다. 청중들의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을 때 야마모토 교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윌슨 교수님, 한글의 역사적 배경은 흥미롭군요. 헐버트 이야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오늘은 이기신 것 같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장도 이해가 가니까요. 한글은 한국만의 보물이 아닙니다.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할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한글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데이비드 교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